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업TV 임동상입니다. 6억 초과 아파트도 대출 쪼인다라는 소식이네요. 오는 7월부터 규제지역 6억 원 초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이 개인별로 40%가 적용돼 대출한다고 대폭 줄어듭니다. 웬만한 아파트가 다 6억죠. 이제 강주광역시라든지 또 경기도 외곽 이런 게 이제 4, 5억 이렇게 되어질 것 같아요. 그런 것은 60% 뭐 70% 대출이 되어지겠고, 요것은 6억 이상 40%, 4,6은 24, 2억 4천, 3억 6천이 필요하겠네요. 이러니까 대출 끼고 이제 못 사고 어떻게 해야 된다? 전세 끼고 사게 되겠죠. 다음 달부터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현재 주택과 마찬가지로 담보 인정 비율 LTV가 도입됩니다. 대출 한도가 시가의 최대 70% 이하로 제한되고요. 특히 토지 거래 허가구역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LTV가 약 40%를 묶입니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이 29일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고요. 이번 4.29 대책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8%까지 급증한 가계부채 증가율을 원상태로 되돌리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4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은 올해 5%에서 6%대, 내년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관리하는 등 연착륙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LTV, DSR 규제를 강화해 과도한 대출이 방지하고 청년 실수요자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보완책도 추진할 것이라 밝혔고요. 금융당국은 현재 소득이 낮은 무주택 청년층에 대해 장래 소득을 DSR 산정에서 반영주고, 현재 최장 36년인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40년까지 연장해주는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 전문위원이 이번 규제로 주택을 물론 상가 오피스텔 시장으로 흘러들은 돈줄을 막히면 관련 시장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지 않으면 실수요자 유지의 시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대로 수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규제지역서 7억 집 살 때 연소득 5천만원, 7월부터 대출한도 5천만원이 줄어든다고 하는 거네요. 같은 관련된 소식이고요. 같은 신문사입니다. 7월부터 줄어드는 주택담보대출 받다니 연소득 5천만원, 기존에 5천만원, 금리 연 3%, 한도 마이너스 통장 대출 있는 사람이 규제지역에서 7억 원의 아파트 구입할 때 금리 연 2.7%, 30년 원리균등 상환 방식으로 현재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8천만원, DSR 40%, 차주별 DSR 적용받지 않아 LTV 최대한 40%인데 2021년 7월 이후에는 2,300만원, 5천만원 줄어들죠. 40%. 차주별 DSR 적용, 기존 마통 DSR 산정 만기, 그 다음에 2022년 7월 이후 1억 7천만원, 차주별 DSR 적용, 기존 마통 DSR 산정 만기 7에서 5년으로 축소. 은행별로 DSR 개인마다 적용 2023년 7월까지 단계 확대할 예정이고요. 서울 아파트 84% 대상입니다. 1년에 대출 한도 반토막 날 수도 있고요. 소득과 관계없이 1억 초과하는 신용대출 같은 규제를 받을 예정입니다. 청년 대출 받을 때 장래 소득 반영, 만기 4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을 하겠다. 청년 실수요 대출 규제 안 하고요. 학생 주부 카드 사용 적금액도 소득으로 인정해 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땅 상가 대출한도 LTV도 40% 지금 담보 인정 비율을 LTV 40%로 엄청 줄여버리네요. 7월부터 신규 비주택 대출 적용, 비규제 지역 토지 오피스텔 등은 상호 금융만 적용한 LTV 70%, 내달 17일부터 전 금융사 시행하고요. 토지 오피스텔 비주택 적용 담보대출을 받더니 LTV 규제, 금융권 전체는 2021년 5월 17일부터 LTV 50% 적용하겠답니다. 근데 토지 허가 거래 지역 내 신규 비주택 담보대출은 LTV 40%를 적용해서 21년 7월에 40% 적용합니다. 비주택 담보대출에도 차주 단위 DSR 적용 계획에서 2023년 7월부터 적용하겠다. 이게 자꾸 사업하는 거 힘들게 만들고 있네요. 내일경제신문도 동일한 숫자입니다. 연봉 6천만원 직장인 6억대 집 살 때 대출 1억 줄여 연끌이 막히고 있다.
연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비율 40% 단계적으로 축소. 어쨌든 지금 계속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거네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40% 단계적 확대 계획. 투기 과열지 9억 원 초과 주택, 연소득 8천만 원 초과, 신용대출 1억 초과. 1단계 2021년 7월 정규제 지역 6억 원 초과 주택, 신용대출은 1억 초과. 2단계는 2022년 7월 정규제 지역 6억 원 초과 주택 혹은 총대출 2억 초과, 신용대출 1억 원 초과 혹은 총대출 2억 원 초과. 그 다음에 3단계 2020년 7월 총대출 1억 원 초과, 총대출 주택담보 1억 원 초과, 신용대출도 1억 원 초과. 이게 뭐 어쨌든 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40%대로 계속해서 떨어뜨린 대한민국이 뭐라고 해요, 대출에 관해서 굉장히 건전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은행권이 건전해질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사실은 개인이 망하는 걸 별로 신경 안 써요. 개인이 망했으면 지가 무능해서 망했겠지. 근데 은행이 부도나는 것은, 은행이 부도나버리면 어떻게 되죠? 관련 연관 산업들이 그래서 쭈구리 망해버리고, 은행이 일단 당장에 돈이 막히면 거기에 관련된 그 수많은 기업체들도 이게 송금 자체가 돈은 피와 같은 건데 안 돼 버리면 망할 거니까 개인들이 조금 뭐 개인적으로 몇 사람 뭐 망한 것은 크게 신경 안 쓰는데 은행이 망한 것은 수십 대한민국 경제 자체를 폭망시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국가는 돈을 풀 대로 풀고 돈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산 시장이 계속 팽창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선제적으로 좀 막으려고 하지 않는 건가 이렇게 좀 보아지네요. 투기 정황 포착 13만 가구 신규 택지 발표 도련 연기. LH에서 이제 이렇게 했다는 소식이에요. 정부가 4월 공개한다고 예고했던 수도권 11만 가구 포함 전국 13만 1000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공공택지 발표를 도련 연기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 강행 의지를 보였는데요. 상황이 돌변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후보지에서 사전 투기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돼 정밀 조사와 경찰 수사 등 실태 파악이 우선이라고 판단했고요. 투기 혐의가 입증되면 일부 지역의 후보에서 탈락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7만 가구 규모의 강릉 시흥지구도 LH 투자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후속 조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고요. 이사 대책 중 가장 공급 효과가 높은 방안으로 평가받았던 수도권 신규 개발 일정이 지연되면서 정부의 계획한 공공주도 주택 공급이 확대 정책의 추진력이 약해질 수 있다. 투기 의혹으로 발목잡이 공급 대책. 국토부는 이날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소규모 정비사업과 세종, 울산, 대전 등 총 5만 2천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가장 관심을 끌었던 수도권 대규모 공공택지는 발표 내용이 없었다. 정부는 앞서 이사 대책을 통해 수도권 18만 가구로 공급해 전국에서 25만 가구로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를 발굴하겠다고 했는데요. 지난해 2월 24일 광명 시흥 7만 가구 10만에서 1000가구를 계획대로 1차로 발표했고 나머지는 14만 9천 가구 입지를 4월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3월 초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터지면서 정부가 약속한 공급 대책에 차질이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21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 간 회의에서 4월 말 추가 신규 택지 발표 등 이사 대책 후속 조차로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애초 계획했던 신규 공공택지 14만 9천 가구 중 수도권으로 빠지면서 울산 선바위 1만 5천 가구, 대전 상서 3천 가구 등 1만 8천 가구만 발표했습니다. 김수상 국토주택 토지실장은 후보지는 모두 발굴했지만 일부에서 거래량이 급증하거나 외지인 거래, 지분 거래, 지분 쪼개기 비중이 높아진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후보지 발표보다는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해 국토부는 투기 의심 지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정밀조사, 경찰 수사도 요청할 계획이고요. 심교영 국토교수는 지난해 택지 후보지에서 투기 의혹이 나오면서 정부 주택공급 일정이 늦어지고 규모도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도심 짜투리 땅 긁어모아 2만 1000가구 공급할 예정. 한편 정부는 서울 금천구 시흥동 29동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서 1만 7천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고요.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 정비사업 등으로 건축 규제 완화와 사업지 시온 혜택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이사 대책 후속 5만 2천 가구 공급 계획인데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 재시행 혁신지구 지역은 서울 금천구 시흥 3동 등 27곳,
공급 물량은 2만 1,000가구, 행정주심 복합도시 세종시 생활권 5곳 1만 3천 가구, 지방 중소규모 신규택지 울산 선바위 대전 상서에서 1만 8천 가구 이렇게 발표했네요. 이게 땅 투기 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 한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국가기관 차원에서. 그래서 그걸 먼저 좀 알아보고 할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뭐 아예 취소되는 건지 어쨌든 뭐 좀 딜레이 되고 있네요. 강남역 호롱 부지에 25층 복합시설 짓고요. 전국 미분양 주택 역대 최저 3월 1만 5천 70가구 3.3%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준공업 미분양 1만 가구 밑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시가 산정 기준에도 깜깜이 가격 불만은 여전하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 계산식 현실화율 등 빠져있다. 같은 충도 공시가가 자각되기 위해서 좀 그렇다. 그 다음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고속 간선 급행버스가 달립니다. 수도권 신규 방역 BRT인데 성남 복정 BRT, 복정역 남한산성 입구고요. 올림픽대로 BRT, 행주대로 당산역, 그 다음에 청량리 도농 평내 호평 BRT, 청량리 평내 호평역으로 되어지고요. 강변북로 BRT가 수석 ICS 강변역, 계양 대장 BRT가 계양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방천역, 김포공항역까지 이렇게 되어지고 있고요. 남의 땅에 조상묘 대법 분묘기지권이 있어서 상인요. 이게 뭐냐면은 20년 이상 분묘하면은 분묘기지권이 인정돼서 사용료도 안 냈었는데 그건 좀 불합리한 것 같다 해서 대법원이 기존까지의 뭐냐면은 그 사용료는 안 내는데 그 지주가 신청한 날로부터는 내라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획기적으로 토지 투자에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야 걱정하는데 좀 이제 협상이고 해결 능력이 좋아지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